CVP 별표를 치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변동원가 배웠잖아요.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게 여기 있는 CVP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공원이익과 공원이익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액은 변고 있잖아요. 막 공식만 막 외우지 마시고 매출액은 변고익. 근데 매출액은 변고익은 어디서 도출된다고 했어요? 봐보세요. 우리가 변동원가 손익계산서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원이익,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옆으로 쓰면 결국 뭐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비에다가 고정비, 이렇게 변동비에다가 고정비를 더하고 이익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변동비, 고정비, 이익이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고정비 더하기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공원이익, CM이라고 하죠. 공원이익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래서 공원이익은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죠.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도 되고 고정비에다 이익을 더해도 공원이익 나온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비율 더하기 공원이익률하면 1이 된다. 그러니까 변동비율이 70%면 공원이익 30%. 그 다음에 공원이익률이 20%면 변동비율 80% 되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이익이라고 하는 거. 요 이익은 뭐예요? 요거는 세전 이익이죠. 세금을 내기 전 이익이 된다. 이게 다 공식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후 이익이 있으면 얘를 1-t로 나누라고. 그러니까 세후 이익을 세전 이익으로 환산하는 거.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공식에 보면 안전한계 및 안전한계율이 나와 있죠. 그 안전하다고 하는 그 정도를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그림이 필요하다. X축은 조업도가 되고 Y축은 수익이나 원가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수익선이에요. 수익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런 뜻이고, 자, 이게 원가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까 고조전법 같은 거 하면서 원가함수 왜 구한 거? 이 원가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이 뭐예요? 이 점이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서 이게 손익 분기점이 된다. BEP 오른쪽 구간, 여기가 이익이 되고 왼쪽이 손실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제가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에 BEP가 얼마냐면 80원이고 그 다음에 현재 매출이 100원이에요. 그러면 요 20원만큼 있죠. 그러니까 현재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뺀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 이거를 안전한계라고 부른다. 안전한계.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안전한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에서 이 안전한계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안전한계율 이건 몇 프로? 20%. 이걸 분모를 손익분기점을 쓰면 안 되니까 거기에 안전한계율 공식에서 중요한 건 분모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아니고 뭐가 된다? 현재 매출액이에요. 분모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아니고 현재 매출액이 된다. 그거를 잘 체크해 두셔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영업 레버리지도 그것도 별표를 쳐보시고, 공식이 중요해요. 원래는 매출액 변화를 보는 영업이익이 변화율이죠. 뜻이 뭐예요? 매출액이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이 30% 증가하면 돌이 3이에요. 그럼 돌이 5가 되면 뭐라고 했어요?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50% 증가한다. 그럼 돌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럼 돌이 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시장이 호황일 때고, 시장이 불황이면 매출이 줄죠. 지금 코로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오늘도 막 명동에 보면 이제 구세군 막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기부금이라고 뭐 성금을 막 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추운 것도 있겠죠. 추운 것도 있겠지만 추워도 막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막 사람 만나는데 어디 커피를 막을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누구 만나면 커피를 들고 밖에서 이제 막 배회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많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그분들이 다 누구예요? 우리의 이제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자영업을 많이 하시니까 빨리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해야지만 이제 뭐 경기도 좀 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뭐 뉴스를 보니까 뭐예요? 우리나라가 뭐 이제 그 경제 뭐 성장률 뭐 이런 걸 뭐 세계에서 뭐 몇 등이 더 올라가고 뭐 했대요. 근데 그거는 뭐 삼성이니 뭐니 이런 대기업이 이끌어 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는. 근데 나머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체감하는 거, 이렇게 그거는 이제 내수 경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자영업이니 뭐 이게 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활동, 내수 경제가 좋아지면 되고, 우리는 이제 수출 중심의 이제 국가다 보니까 그냥 대기업이 뭐 차 많이 팔고 반도체 많이 팔고 휴대폰 많이 팔면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높게 책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취업이나 이런 건 마찬가지. 취업. 웬만한 사기업을 다니는데 그 사기업이 대기업이 아닌 이상에는 뭐예요? 이렇게 코로나 이런 정도면 다 뭐예요? 쉽게 말하면 퇴사해야 돼요. 퇴사.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공무원이라든가 공기업 들어가는 거 아니면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길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625쪽 가보신 밑에 안전한계 및 안전한계를 공식하고,
그 밑에 보면 영업 레버리지도가 있어요. 영업 레버리지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공식이 뭐 여기 있죠. 영업이익분의 공원이. 이게 도리 된다. 영업이익분의 공. 이거 꼭 공식을 외워둬야 됩니다. 도리라고 하는 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뭐가 돼요? 돌에 대해 입각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회사가 아니면 어떤 자영업자가 매출이 10% 줄어요. 그럼 우리가 회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익이 10% 주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업종에 돌이 5예요. 그럼 매출이 10% 주면 영업이익이 50%가 감소한다. 매출이 20%가 주면 영업이익이 100%가 감소하는 거니까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에 따른 영향이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이 돌이 이제 영업 레버리지 할 때 그 레버리지가 지렛대라고 하죠. 그 지렛대를 누가 하냐면 고정비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대규모 이런 데일수록 뭐가 되냐? 매출이 조금만 줄으면 어떻게 되냐? 영업이익이 급감합니다. 매출이 조금만 늘어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조금만 늘면 이익이 왕창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정비가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 식당 같은 데도 우리가 임차료 같은 것도 적고 직원도 적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주로 뭐 배달 위주로 한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냐면 매출이 줄어도 데미지가 없는데 내가 이제 뭐 임차 면적도 엄청 크게 하고 식당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종업원도 막 여러 명 막 채용하고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 돌의 영업이익에 대한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만 좀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수 제품에 보면 꾸러미법이 있고 가중평균 공원이익률인데 이따가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 꾸러미법하고 가중평 공원이익률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가로 1번, 가로 2번 있죠? 거기다만 좀 별표를 쳐보세요. 요거 공식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손익분기점 알고 있잖아요. 고정비를 UCM으로 나눈다. 근데 이게 꾸러미법이죠. 그러니까 꾸러미당 공원이익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 정도 하시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CVP에 대한 이제 계산이죠. 그 계산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